36회 봤어요? 자,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요. 36회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원래요,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계약의 성립이라고 하는 채권법에서 봐야지 원래 맞는 거예요. 근데 책에 순서가 나와 있으니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문제가 나와요. 2년에 한 번씩이요. 상대방이 있는이죠. 여기 잘 봐. 상대방이 있는 경우는요, 뭐를 해야 돼요? 도달한테 효력이 생긴다는 걸 도달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지를요, 발송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언제요? 도달할 때 효력이 생긴다. 도달주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의사표시자는 표의자를 얘기해요. 발송한 후 뭐른다? 사망했죠. 근데 발송한 후 이 말은 도달 전에, 이 말은 도달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죠. 그래도 의사표시가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말의 뜻이 뭐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발송한 후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했다고 해서 그 의사표시가 무효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무효라는 말이 아니고 나중에 사망하고 난 다음에 편지가 상대방한테 도달하죠. 그러면 그때부터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죽었는데 무슨 효력이 있어? 죽은 사람한테는 누가 있죠? 상속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속인이 책임이죠. 그래서 사망 후 도달하면은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이지. 여기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무효다 이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뭐 다시 설명을 할 거니까요. 법조문이 이렇게 됐죠. 상대방 있는이라고 했어요. 상대방 없는은 아니에요. 자, 이제 보세요. 일단 우리 편지를 먼저 쓰죠. 그리고 편지를 붙이죠. 그리고 편지를 어때요? 받죠. 그리고 편지를 읽는단 말이죠. 그래서 편지를 읽는 것을 뭐한다? 안다 이 말이죠. 편지를 쓰는 것은요, 여기는 그것을 표백주의라고 해요. 표백. 겉이 하얀 종이에다 쓴다 이 말이죠. 표백주의 이 말이죠. 이 표백주의는 유언서 같은 것을 얘기해. 유언서는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상대방 없는 경우, 그래서 유언이나 이런 경우는 표백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편지를 붙이죠. 붙이는 것을 발송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발신주의 또는 발송주의라고 하는 것이고요. 편지를 받으면 편지가 도달했다 이 말이죠. 이걸 도달주의라고 그래. 방금 우리 뭐라고 그랬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뭐하는데? 도달하면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도달주의가 원칙이고요, 발송이 예외가 돼. 그럼 원칙이 왜 나와? 예외가 나와? 예외. 그래서 발신주의 예외 6가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상대방이 있는 경우. 봐봐. 상대방이 있는 경우는 도달이 원칙이다.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요, 표백주의다. 유언서 표백주의. 알겠죠? 요지가 뭐죠? 요지. 여기는 읽는 것을 요지라고. 요지. 이쑤시개 아니에요. 알겠죠? 요지. 요지는 뭐다? 내용을 알았다. 알았다. 알겠죠? 그래서 요지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요, 상대방이 없죠.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요, 표백주의예요. 상대방이 있는 경우는 격지자하고, 우리가 격지자하고 대화자가 다른데요. 격지자는 뭐죠? 이런 봐봐. 격지자와 대화자를 지금 설명을 해요. 여러분과 나하고는 지금 무슨 주의죠? 대화자죠. 내 말 들려요? 들리죠. 그런데요, 저기 벽 하나 사이로요, 실장님은요, 내 말을 알아들 수 없단 말이죠. 들을 수가 없죠. 그럼 이것은 같은 건물 안에 벽 하나 사이를 두고 있죠. 그래도 대화자가 아니고 격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지금 전화통화를 하죠. 그럼 거리는 떨어져 있죠. 지금 전화통화하면 대화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편지를 보내죠. 그러면 격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남편하고 같이 부부가 있어도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사람들 있죠. 격지자예요. 알겠죠? 같은 공간 안에 있는데 격지자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항상 대화가 된다. 대화자예요. 됐죠 지금? 자, 청약은 뭐다? 도달주의. 그러면 봐봐. 청약은 도달주의니까요, 청약이라 말은 도달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법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 여기 돼 있어. 청약의 의사표시는 처리할 수 없다. 해제의 의사표시는 처리할 수 없다. 이 법조문이 나와.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뭐냐? 청약은요, 우리는 그것은 의사표시죠. 청약은 도달주의니까 도달하면 처리를 못해요. 해제는요, 상대방 있는, 우리 방금 뭐라고 그랬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다. 상대방 있을 때는.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몇 가지 있죠? 8가지 암기해봐요. 첫 번째 뭐가 있다? 면제, 상계, 추인, 철회, 그 다음에 동의, 해제, 해지, 취소. 해제가 뭐죠? 상대방 있는이죠. 그럼 무슨 주의? 도달주의. 도달하면 철회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니까 봐봐, 청약이란 말은 도달했을 때 청약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청약이 도달 안 한 것을 청약이라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청약이란 말은
도달주의가 원칙이니까 도달한 것을 청약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청약은 처리할 수 없다고 말은 이미 도달했으니까 처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해제는 뭐냐? 해제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죠. 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있죠. 그러니까 해제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편지가 뭐를 했다는 거예요? 도달했을 때 해제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도달하지 않았을 때는 해제의 의사표시란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해제의 의사표시는 뭐를 했다? 도달했죠. 도달하면 뭐 하지 못한다? 철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철회해야 된다? 도달하기 전에. 그래서 이런 편지 보내놓고 저놈 너 죽어라 뭐 어떻게 내가 써놨는데 나중에 누가 그렇게 써서 편지 보냈다고 했더니 너 그러다가 너 모욕죄다 명예훼손 너 걸린다 그러죠? 편지 찾아와야 되겠죠? 우측 달려가죠? 가가지고. 근데 우측가 지금 어디 간다? 어디 집안에 어디로 갔다고 그러죠? 그럼 이제 어떻게 돼? 또 거기 또 쫓아가야죠. 그럼 뭘 가져와야 돼? 주민등록 가져가고 뭐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가 보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편지를 해소할 수는 있죠. 그게 확인이 안 되면 해소가 돼? 안 돼? 안 돼. 알겠죠? 그리고 편지가 상대방한테 가죠? 상대방한테 맞아 죽을 수 있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그런 편지를 중간에 해소를 하려면 상대방한테 편지가 뭐 하기 전에? 도달하기 전에. 알겠죠? 상대방 있는은 도달할 때 효력이 있으니까 도달하기 전에 해소하면 도달했어 안 했어? 안 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승낙은 무슨 주의다? 발신이다. 발신. 승낙은 무슨 주의다? 발신. 그 격지자 간에는 여러모로 나하고는 대화자죠. 대화자는 청약이고 승낙이고 발신이고 뭐가 필요하죠. 무조건 뭐죠? 도달이죠. 그래서 여러분 볼까요? 대화자는 청약과 승낙이 둘 다 도달이에요. 여러분 내 말 안 들려요? 안 들려? 들려? 다행이에요. 도달주의다 이 말이죠. 내가 말한과 동시에 알아들었죠? 그럼 여러분 도달주의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했는데요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질문했는데 무슨 질문인지 몰라서 옆에 쳐다본 사람이 있어요. 아직 도달이 못한 거예요. 알겠죠? 지금요 달팽이관을 통과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지금요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된다? 나는 격지자라서 이러면 되죠. 알겠죠? 격지자에서 승낙이니까 아닌데 그것도 아무튼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여기 봐봐 청약이죠. 여기 청약이죠. 청약은 무조건 무슨 주의죠? 도달이죠. 그러니까 청약은 도달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 하지 못한다? 처리하지 못한다. 근데 여기 봐봐요. 격지자의 승낙하고요 대화자의 승낙은 다르죠. 대화자는 승낙 이름으로 나오고 대화자잖아요. 우리는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죠. 도달주의. 이해됐죠? 그런데 지금 봐봐요. 격지자 간의 승낙은 무슨 주의예요? 발신주의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 그래서 이거 별 하나 해놨잖아요. 별이 빛나는 밤에. 알겠죠? 별을 그냥 해놨겠어요? 그러니까 왜다? 다른 건 다 도달주의인데 어떤 놈만 더 발신주의다. 그냥 얘기하지 마. 격지자라고 얘기해. 격지자 간에 뭐라고? 승낙이라고. 똑바로 알겠죠? 격지자 간의 승낙만 도달주의다. 아니 발신주의다. 격지자 간의 승낙만 발신주의다. 나머지는 죄다 뭐다? 도달주의다. 그러니까 청약은 무조건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다. 격지자 간의 승낙만 발신주의다. 대화자 간의 승낙은 도달주의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원칙이 시험에 나온다, 예외가 나온다, 예외가 나온다. 그것을 알고 있으면 된다 이 말이고. 그래서 청약은 뭐다? 청약은 무조건 무슨 주의? 도달주의. 해제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다. 그러니까 무슨 주의? 도달주의. 도달하면 뭐 하지 못한다? 처리하지 못한다. 법조문에 딱 이 두 가지만 나와 있어. 자, 그다음에 도달의 항시 뭐죠?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뭐하는?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을 때. 객관적 상태가 뭐죠? 여러분요 우편함에 편지가 꽂혀 있다 이 말이죠. 우편함에 꽂혀 있거나 가족이 편지를 받았다 이 말이죠. 알 수 있다고 했죠. 봐봐. 알았다 그러면 안 돼. 알았다 그러면 무슨 주의다? 요지주의. 요지. 알았다 그러면 안 돼. 알 수 있는 이에요. 봐봐. 여러분한테 누군가 편지를 보냈어. 여러분 지금 한국 오셨잖아요. 근데 그 편지가 집에 있는 가족이 편지를 받았어. 가족이 지금. 그러면 그걸 뭐란다?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가족이 편지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이 강의 끝나고 집에 가면은 그 편지를 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알 수 있는 상태가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집에 가서 편지만 뜯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상태다. 그런데요 편지를 누군가 뜯어가지고 가족이요 나한테 읽어줬어. 그러면 나는 내용을 알았죠? 그때는 도달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한다? 요지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도달은 뭐냐면 이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은 지배권의 범위 안에 들어와 있다. 그 지배권의 것은
내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뭐를 할 수 있다? 요지할 수 있는, 요지란 말이에요. 알 수 있는 상태다. 알 수 있는. 요지 해버리면 안 돼. 요지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요 뭐죠? 객관적 상태는 가족이라든가 가사도움이라든가, 알죠? 이런 사람들이 편지를 받아도 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내가 반드시 수령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내가 반드시 수령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내가 수령을 했다 해도 그래도 도달이고, 어떨 때 내가 집에 있는데 편지가 나한테 올 수 있죠. 그럼 내가 받잖아요. 그럼 도달이고, 나는 자고 있는데 우리 아이프가 받았다 이 말이죠. 그것도 뭐고? 도달이고, 누군가 우리 집에 우편함에 편지를 꽂았다 이 말이죠. 그것도 뭐고? 도달이고. 그런데 조심해야 돼. 우편함에 꽂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 이런 아파트가 보면 우리가 이제 뭐죠? 그 타워 패레스나 이런 데는요, 여기 주상복합이잖아요. 여기는 입구에 들어가지 못해요. 여기 이렇게 입구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보통 아파트 가격이 한 60억 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주상복합 여기 아파트 있잖아요.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중국집도 딱 한 집만 딱 정해요. 중국집.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출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식집 한 집 이렇게 딱 배달도 다 못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왔다 해가지고 무조건 음식을 배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 가지고 와가지고 2층에다가요 여기 수익 경비실 있죠. 엘리베이터 타면 여기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갖다 배달하는 거예요. 알겠죠? 편지도 이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배달하는 거예요. 우측한테 편지 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편지를 다 수령을 해요. 등기폰이 뭐고 다. 그래서 그 편지는 이 사람들이 배달한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판례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경비한테 편지를 주죠. 그럼 그때 도달로 봐버려.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보면 어떤 아파트들은 이렇게 입구에 딱 들어가면 우편함이 쫙 있어가지고 한 100개 정도 이렇게 우편함이 이렇게 있죠. 그래가지고 막 선거철 되면 얼마나 지저분해 앞에요. 뭘 막 꽂아놨잖아요. 우리도 학원 광고할 때 그런 데가 처음에 이제 학원 오픈하고 그러면 막 꽂아놓으면 경비 아저씨 욕 엄청 하거든요. 빨리 치우라고. 알겠죠? 예 하고 그다음부터 전화 안 받으면 이제 그쪽에서 치웠겠죠. 내 말 지금 이해됐죠? 지금 막 우편함 있는 거 있죠. 여기에다가 편지를 꽂아놓는 것은 도달로 안 봐. 왜? 경비가 다 치워버릴 수 있잖아요. 내 말 지금 이해됐나요? 그래서 판례가요, 그냥 우리가 통상적인 우편함 입구에 들어가면 우편함 크게 있잖아요. 그런 우편함에 1호, 2호, 3호, 4호 이런 데다 편지를 꽂아놓는 것은 도달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요, 여기처럼 이렇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경비한테만 주고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떡하라고. 그래서 경비한테 편지를 줬다. 이런 경우는 뭐가 된다? 도달로 본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지금요? 자, 그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요지할 수 있는 이죠. 요지할 수 있다는 것은 내용을 알 필요가 없죠. 알면 동그라미, 알면 요지 동그라미, 알면은 요지주예요. 알면은 요지주가 된다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도달을 부정한 경우가 있죠. 도달을 부정한 경우 첫 번째 신문 광고 이런 것은 안 돼요. 여기 아파트 경비원이 우편함에 넣어둔 경우 아까 얘기했죠? 그런 경우는 안 된다고. 그 다음에 보통 우편 안 돼요. 보통 우편도 도달로 보지 않아. 이번에 최근에 시험이 나왔죠. 보통 우편 안 된다. 보통 우편이 뭐죠? 등기 우편 아닌 것을 보통 우편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통지인이 해수해버린 경우, 이것도 당연히 도달이 아니죠. 내가 편지를 보낸 사람이 다시 가서 해수했어. 그럼 편지가 도달이 아니죠. 당연히요. 자, 도달로 인정하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등기죠. 가장 대표적인 등기. 그 다음에 내용 증명이죠. 등기나 내용 증명 우편은 뭐요? 반드시 가서 사인 받아오죠. 그런 사인을 받아오니까요, 거기서 사인을 받은 것이 편지가 반송이 안 됐다는 것은 일단은 뭐로 볼 수 있다?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보통 우편은요, 그냥 편지 붙인 우표 붙인 거 있잖아요. 오늘처럼 이렇게 보슬배가 싹 내리면은요, 감성이 젖는 우리 우측 아저씨 어때요? 가서요, 차 한 잔을 마시면서요, 슬픔에 젖어가지고, 알겠죠? 헤어진 옛 연인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짓다가 어때요? 눈물을 닦아니까 또 종이가 없네. 그럼 편지를 찢어가지고 눈물을 닦아야 되겠죠. 알겠죠? 그러면 편지가 없어질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편은 안 된다고. 근데 찢으려고 했더니 등기야. 찢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배달해야 돼. 알겠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우편이나 내용 증명 우편은 반송되지 않으면 도달로 보는데, 그냥 통상의 우편은 반송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달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도달로 안 본다는 것은 뭐냐? 편지를 보낸 사람이 증명하면 돼. 내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건 일단 보통 우편을 보냈는데 도달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야, 너 어제 편지 받았다고 너 나한테 전화했었잖아. 이렇게. 알죠? 내가 증명하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도달로 인정한 경우, 그래서 등기나
내용 중에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이요. 그럼 우리 민법 주소지가 뭐죠? 주소지. 주소지가 뭐예요? 민법상의 주소. 여러분 주소라고 하는 것은 전입신고지. 맞아 틀려? 우리나라 참 정말 잘못됐어. 전입신고지를 꼭 대래. 민법상의 주소지는 뭐냐면 생활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생활의 근거.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이 민법상의 주소지고, 주민등록 전입신고지는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 30일 이상을 거주할 목적이면 무조건 전입신고를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요 출장은 부산으로 갔는데 31일을 거기서 근무해야 된다, 그럼 전입신고해야 돼요. 내 말 지금 여러분 이해됐나요? 30일 이상을 거주할 목적이면 전입신고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민법상의 주소지는 뭐냐면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 여러분들 지금 학원에서 지금 공부하고 계시죠? 앞으로 이제 1년 동안은 학원에요 적어도 하루에 4시간 이상은 학원에서 근무해야 되잖아요. 알겠죠? 지금 여러분 근무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아주 비상사태로서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보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생활의 근거죠. 이곳이 여러분의 생활 주소지가 되는 거예요. 또 집에 가면 어떻게 해도 또 집 지켜야 되겠죠. 밥 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 집도 또 생활의 근거죠. 어떤 분은 또 중간에 또 알바 가신 분도 있어 없어? 있죠. 또 거기서 또 생활을 매년 하니까 생활의 근거죠. 그러니까 주소지가 세 곳이죠. 우리 민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 주소는 2곳 이상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법에. 우리 민법상의 주소는 2곳 이상 둘 수 있다고 법에 나와 있다니까요. 그걸 복수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배에 물 찼다가 아니고, 알겠죠? 복수주의다. 그럼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2곳 이상 둘 수 있단 말이죠. 그게 뭐라 한다?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이니까 이걸 보시고, 전입신고지는 주소지가 아니라니까. 전입신고지는 우리가 주민등록 법상에 하는 걸 전입신고지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 보면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단 말은 생활의 근거가 아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거주하지 않아요. 그냥 뭐만 되어 있다? 전입신고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주소지가 아닌데 전입신고지로 편지를 보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나는 강원도 원주로 편지를 보냈는데 실제 그 사람 사는 건 제주도 사는 거예요. 알겠죠? 실제 사는 곳이. 근데 편지가 반송이 안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도달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없다, 이렇게.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망한 경우 거절. 이게 시험에 또 잘 나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했다, 이 말이죠. 그럼 봐봐,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와. 여러분 뭐죠? 우리가 도달을 뭐라고 하죠?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 이걸 도달이라고 하죠. 그럼 이렇게 나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는 도달이다. 이렇게 안 나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본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 이것을 두 단어로 뭐라 한다? 도달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으면 도달이다, 이 말을 아는데,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 이것을 도달이죠. 그런데 여기 봐봐,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면 도달로 본다, 이건 알아.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해당한다. 그 말은 몰라. 내가 이상한 사람인지 알겠죠? 그래서 도달은 뭐다?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 이렇게 항상 표현을 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도달이라는 것은 다 멀리가 아니다. 도달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 이 말이라고. 알겠죠? 그다음 이것을 계속 여기다 쓰면 얼마나 길어지겠어요. 그래서 그냥 도달로 쓰는 거예요. 도달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라고?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 이렇게. 알겠죠? 그것을 도달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제 우리가 재밌는 말이죠. 봐봐. 도달주의 예외란 말이 뭐죠? 그건 도달 아니죠? 그걸 발신주의라고 그래. 그러니까 다음 중에서 발신주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말은 아는데 도달주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이건 모른다, 그런 용서가 안 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도달주의 예외나 도달의 예외는 발신이죠. 발신주의나 같은 말이에요. 그럼 6가지 봐. 제한능력자가 또는 무권대리인, 그 다음에 여기 채무인수, 격지자가 여기 나와 있죠. 자, 보면 내가 지금 왜 그러냐면, 봐. 자, 여기서 이렇게 6가지인데요. 이거 뭐 다 암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험에 나올 때는 항상 어떻게 나오냐, 먼저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 나오죠. 그게 바로 4번이에요. 여기 뭐라 그랬죠? 4번에서 격지자란 말이 중요해요. 이걸 대화자로 바꾸면 큰일 나. 격지자로 뭐로 바꾸면 안 돼?
대화자로 바꾸면 큰일 나. 대화자는 청약과 승낙이 둘 다 무슨 주의다? 도달이죠. 대화는 이러면 지금 나하고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질문하면 여러분이 대답하잖아요. 바로바로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대화자는 무조건 도달주의예요. 그러니까 격지자 뭐다? 청약 아니에요? 청약은 무조건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죠. 그러니까 뭐다? 승낙. 격지자 간의 승낙. 이것이 정답의 1순위예요. 대화자가 아니에요. 청약이 아니에요. 알겠죠? 격지자 간의 승낙이 뭐다? 발신주의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봐봐. 기본적으로 놔두고 그럼요 여기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돼. 1번 2번 제한 능력자. 그럼요 제한 능력자의 능력자가 되는 상대방 촉구가 뭐냐면 최고예요. 최고에 대해서 확답을 뭐 하지 않으면 발하지 않냐면 무권대를 했어요. 우리 오늘 배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무권대에서 상대방의 본인에 대해서 최고를 하죠. 확답을 뭐 하지 않으면 발하지 않냐면 그걸 발하지 않냐면 이게 바로 발신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돼. 우리가 이거 딱 시험에 한 번 나왔어. 지금까지 딱 한 번 나왔는데 다시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이걸 가지고 단독으로 또 시험에 나온다. 그 정도의 시험의 수준은 이미 우리가 넘어선 거거든요. 그럼 뭐로는 나올 수 있다? 단독으로 또 나올 수는 없어도 지문으로 나올 수는 있다 이 말이죠. 지문 형태로 도달주의다 발신이다 이렇게 나올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도달과 발신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딱 세 가지만 하라고. 뭐다? 먼저 기본적으로 지금은 제한 능력자, 그다음에 뭐 무권 대리, 그다음에 먼저 격지자 간에서 청약 승낙 이 세 가지만 알라고. 무슨 주의라고? 발신주의라고. 제한 능력자가 되고 됐죠. 그러면 상대방이 너 취소할래 말래 최고하죠. 그럼 근데 능력자가 된 자가 확답을 뭐 하지 않으면 발하지 아니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이 최고에 대해서 본인이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다 기니까 어떻게 한다? 도달이냐 발신이냐 했을 때는 뭐를 본다? 제한 능력자가 되는 무권대리에서 격지자 간의 청약에 대한 승낙 이 세 가지만 보면 된다. 뭐다? 그것은 발신주의다 이렇게 하면 된다. 발신주의. 도달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요 4번 이렇게 정확하게 1순위가 뭐다? 4번이 더 중요하다. 물론 2번도 중요하죠. 2번은 무권들이 아주 중요하죠. 확답이 도달하지 않으면 그러면 안 돼.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알죠? 발신주의라고 한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자 그러면 대화자가 봐봐. 대화자가는 무조건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란 말이죠. 도달주의. 아시겠죠? 그것을 조심해야 되고. 자 그러면 도달주의는요 여기서 의사표시의 불착이나 연착. 불착이 뭐죠? 편지가 하늘로 솟았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느 같은 날 이렇게요 눈물을 좀 닦으려고 편지를 찢어버렸다. 그럼 편지가 아예 도달하지 않았죠? 연착이 됐다. 그러면 우리는 편지를 보낸 사람이 중요하지만 편지가 상대방한테 도달해야 되는데 도달했냐 안 했냐는 도달해야지 효력이 있으니까 편지를 보낸 사람이 증명해야 돼. 편지를 보낸 사람은 누구라고 한다? 표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표의자의 분류이다. 자, 그러면 제한 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죠. 봐봐요.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을 때, 상대방이 편지를 받을 때 제한 능력자다 이 말이죠. 상대방 내가 봐봐. 갑이 예를 들면 이런 말 하면 안 돼. 예, 기도하고 계십시오. 예. 그러면 이분한테 해야 돼요. 갑이요, 기도하고 계시니까 다시 다른 데로 해야 돼요. 갑이 을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우리 지금 30살이에요. 을이 30이죠? 그럼 성년이잖아요. 내가 을한테 편지를 보냈다. 을한테. 근데 을이 성년이죠? 그럼 편지를 받았죠? 그럼 도달이죠. 그러니까 내가 편지를 보냈는데 17살짜리예요. 17살. 내가 17살짜리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럼 미성년자죠. 미성년자는 수령 무능력자로 봐. 그러니까 내가 미성년자한테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럼 미성년자가 그 편지를 받아도 도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잘 봐봐. 근데 봐봐. 내가 30살짜리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 집 동생이 편지를 받았어. 동생이 16살짜리가. 내가 언니한테 편지를 보낸 것을 여동생이 편지를 받았다고요? 16살짜리가. 그래도 그것은 도달인 것이에요. 왜요? 나는 누구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30살 언니한테 보낸 거지. 그 다음에 미성년자인 동생은요? 가족이죠. 아까 말했죠. 편지가 우편함에 꽂혀도 도달이고 가족이 수령해도 도달이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갑이 을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상대방이
성년이냐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갑이 을한테 보냈는데 을이 성년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을한테 보낸 편지를 그 가족이 수령했는데 가족이 미성년자냐 아니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지금 보면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이다, 미성년자, 피성년, 피한정이다, 그럼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아시겠죠? 다만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 상대방 누구죠? 상대방 누구죠? 제한 능력자죠? 이건 제한 능력자예요. 이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거 법조문이죠 지금 110이죠. 자 다시 여기서 시험에는 여기서 잘 나오죠. 여기서요. 그래서 갑이 제한 능력자에게 편지를 보냈으나 그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그 도달 사실을 안 경우, 도달 사실을 모르는 경우,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고. 도달 사실을 안 경우 뭐 할 수 있다?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도달 사실을 모르는 경우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없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됐나요? 됐죠? 이렇게. 자요, 그럼 봐봐. 의사 표시자죠? 갑이죠? 갑이요. 여기요, 이러기로 청약하죠. 누구한테? 을한테요. 그런데 청약을 언제 했다? 2월 1일 편지를 보냈다, 발송했어요. 여러분 봐봐요. 지금 갑은 을한테 얼마로 청약했죠? 얼마로 청약했어? 청약이 지금 있어 없어? 있죠. 얼마에 청약했어? 그럼 큰일 나. 청약은 격지자든 대하자든 청약은 다 무슨 주의라고 그랬어요? 도달주의라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도달주의라고. 기억 안 나요? 지금 편지 지금 뭐가 됐어요? 발신이죠. 그럼 도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럼 청약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2월 1일 편지를 보냈죠? 이건 청약이 아니라고. 청약이 되려면 상대방한테 뭐를 해야 돼요? 도달해야지 청약이라니까요. 청약은 무슨 주의니까? 도달주의. 이제 이해됐죠? 2월 1일 편지를 보냈는데요, 2월 5일 을한테 도달했네요. 그러면 이제 이걸 뭐라 한다? 이걸 이제 청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한번 도달하면 뭐 하지 못한다? 철회하지 못한다. 그래서 도달한 후에는 철회를 못해. 그럼 언제까지 철회해야 돼요? 도달하기 전까지 철회해야 돼요. 도달 후 철회하지 못한다, 그게 중요해요. 도달 후에는 철회하지 못한다가 중요하다고요. 도달해야 뭐라고 한다? 청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요, 봐봐요. 2월 3일 날, 여기 한번 봐봐. 2월 3일 보여요? 2월 3일 보여? 자, 2월 3일 날요, 편지를 보내고 2월 1일 갑이요, 2월 5일 날 편지가 도달할 예정인데요, 2월 3일 날요, 2월 3일 날 갑이 사망한 거예요. 알겠죠? 사망 또는 제한 능력자가 됐어. 그러니까요, 밥 먹고 밖에요, 마실 나가다가요, 전부터다 머리를 부딪혀서 제한 능력자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편지를 보내고 도달하기 전이죠. 편지는 뭐를 해야 효력이 있죠? 도달해야지. 그럼 도달했어 안 했어? 안 했으니까 이건 청약이 아니다?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죽든지 말든지 관계없는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도달 안 했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도달했다 이 말이죠. 그럼 그걸 청약이라고 해요. 죽었는데 왜 청약이지? 이 사람한테는 누가 있다? 상속인, 포괄 승계인 상속인한테 도달의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제한 능력자가 됐다? 법정 대리인에게 도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가 발송되고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의사표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발송 후 도달 전에 사망해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말은 발송 후 도달 전에 사망하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 OX. 그러면 큰일 나.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 그러면 큰일이라고.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했으니까 사망한 후에 도달하면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발생한다. 알겠죠? 그래서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지, 발송 후 도달 전에 사망하면 무효다 그러면 큰일 난다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죽은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사표시는 나중에 발송하고 나서 도달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하니까 죽었다 가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 말은 도달하면 효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발생한다, 있다 이렇게. 됐죠?
자, 2월 5일요 제한능력자. 아까 이거 봐봐. 지금 이제 여기서 2월 5일 날 의리 편지를 받았잖아요. 의리 편지를 받았잖아요. 이제 의리 편지를 받은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2월 5일 날 의리 편지를 받을 때 이 말이에요. 2월 5일 날 편지를 받을 때 의리 제한능력자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갑은 을한테, 제한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죠.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다른 말로 뭐 하지 못한다고 돼 있지 아까? 대항하지 못.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그런데요 을은 갑한테 반대로 미성년자가 나 당신한테 편지 받았는데요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중요하지 않고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이게 중요해. 이게 마지막에 을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알았다. 그럼 언제부터? 안 때부터 도달 주장이 가능하다. 안 때부터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지금 이해됐나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공시송달은 언제 하는 거죠? 공시송달 언제예요?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요 누구한테 편지를 보내거나 누구한테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어디서 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돈 빌려줬는데 10년이 지나면 돈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10년이 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면 다시 또 기간이 또 연장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주소도 알려주지 않고 어디서 숨어가지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는 게 바로 뭐다?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경매가잖아요. 경매하면 어떻게 해요? 경매가 진행됐다는 사실을 채무자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채무자가 문 잠그고 앞에요, 안에서요 불 다 끄고요. 그 다음에 커튼요, 암막 커튼 쳐가지고요 마치 사람이 안 사는 것처럼 해가지고 편지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송달 불능이 되죠. 그럼 뭐 한다? 야간 특별 송달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밤 12시에 가가지고 특별 송달하고. 그래도 마지막에 안 된다 그러면 어때요? 이제 열쇠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을 데리고 와. 법원에서 집행관이 데리고 와서 문 강제로 문 따고, 알겠죠?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런데 아무튼 그러기 전에 이제 하는 게 뭐다? 송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모를 때. 옛날에는 어떻게 했죠? 옛날에는요, 이런 봐봐. 한 이 정도 클 거예요, 이 정도. 법원에 보면 법원에 벽 있죠. 법원 벽 있죠. 거기에 보면 벽이 있어. 거기다 이렇게 붙여놔. 여기다가 깨알같이 해가지고 공성달 한 번씩 하면은 막 500개씩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누구한테 공성달 할 때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내가 있잖아요. 돋보기 들고 가가지고 하루 반나절 정도 앉아가지고 내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지 않는 한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제가 한 번은요 저기 강원도로 갔거든요. 강원도 그 삼척을 한번 갔는데요. 거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 읍사무소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우연히 읍사무소 들어가서 뭐 서류 하나 떼가지고 제가 거기 놀러 간 김에요. 떼고 나오는데 재밌는 걸 발견했단 말이죠. 거기 보니까 읍사무소 입구 들어갔다가 이렇게 딱 나오는 데 있잖아요. 중간에 이렇게 통로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벽에다가 공시성달이가 해놨더라고요. 무용고 분묘를 이제 개장해가지고 그걸 없앨 테니 이 묘 주인은 미리 사서 신고하시죠. 내가 이 묘를 내가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중기사법에 나온단 말이죠. 무용고 분묘를 이제 처리하겠다 이 말이죠. 그걸 공시성달 해놨더라고요. 여러분요 나는 그래도 강의를 하니까 그게 딱 있으면 눈에 확 띄니까 한번 쳐도. 여러분 지금 봐봐. 공중에서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 중개업소 간판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요즘은요 보이는 거 그놈밖에 없어. 옆집 있고 옆에 있고 그렇지 않나요? 다른 일반인들이 공시송달이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공시송달 해버리면 끝이에요. 알죠? 그러니까 거기다 공시송달 했다는 것은 그 묘는 지금 없어졌겠죠. 내 말씀 여러분 이해됐죠 지금? 자 지금도 공시송달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과실 없이예요. 항상 뭐냐? 공시송달은 이 말을 바꿔 과실로 이렇게. 과실로가 아니고 뭐라고?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규정에 의해서 송달할 수 있다. 과실 없이란 말이 중요하다고. 과실로 그러면 안 된다고 딱 한마디예요. 저기는 여기서 공시송달은 옛날에 법원 게시판에 했어. 그럼 누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관보나 일간신문, 특히 뭐 서울신문 이런 데 있죠. 그다음에 전자통신매체, 인터넷 이런 데 인터넷 게시판 같은데 법원 가면 공시송달 다 나와. 알겠죠? 할 수 있다. 이렇게. 첫 공시송달은요 2주간이에요. 2주. 근데 다른 우리 사무시험에 옛날에는 15일이라 나 15일. 2주하고 15일은 전혀 다르죠. 2주간하고 15일하고 같아 틀려요? 틀리죠. 2주간은 14일을 얘기하고 15일은 하루가 더 지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2주간이지 2주일이 지나면 그래서 도달로 보고요. 같은 당사자한테 또 다시 공시송달을 해. 그러면 처음에 공시송달 할 때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모르니까 공시송달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두 번째 공소공달을 할 때는 어차피 그 사람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날 도달로 봐. 외국에서 하는 공소공달은요, 외국에서는요 2개월로 봐. 2개월. 이 기간은 단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누구한테 뭘 하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어, 그 사람이 어디 샀는지, 그러면 공소공달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소공달하고 2주간이 지나면 그 사람한테 편지가 도달한 것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외국에서 할 때는 몇 개월이에요? 2개월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누가요 공소공달을 했어. 근데 나도 한 달 뒤에 그 사람한테 또 공소공달 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미 한 달 전에 공소공달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모르니까 누군가가 공소공달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공소공달부터는 그 다음날 바로 그냥 도달한 걸 봐버려요. 이해되셨죠? 이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됐죠? 여기까지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요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페이지 36페이지 잠깐 한번 봐봐. 강의 노트 36페이지 봤어요? 거기 보면 111조 있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할 때 효력이 생긴다. 도달주의죠. 그다음에 발송 후 도달 전에 뭐를 하거나 사망, 제한 능력자가 됐죠?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말은 사망이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나중에 그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효력이 만다 생긴다. 36페이지. 자, 맨 위에 원칙은 무슨 주의죠? 도달주의. 예배로 무슨 주의? 발신주의. 누가 있을 때? 상대방이 있을 때. 상대방이 없으면 유언서와 같은 경우는 뭐다? 표백주의가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상대방이 있을 때 격지자는요 청약은 도달주의, 승낙은 무슨 주의? 발신. 대화자는요 청약과 승낙이 둘 다 무슨 주의? 도달주의.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든 저거든 청약은 무조건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다. 발신주의는요 격지자, 청약에 대한 뭐다? 승낙. 이렇게. 해제란 말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죠. 그러니까 도달주의죠. 그래서 해제란 말을 썼다는 것은 도달했다는 거죠. 도달하면 처리하지 못하죠. 도달하기 전에 처리해야죠. 청약은 언제나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죠. 그래서 청약도 처리하지 못한다 이렇게. 도달의 양은 사회통념상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를 도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보통 우편이나 신문 광고는 도달이 아니죠. 그래서 뭐는 도달이다? 등기 우편이나 내용 증명은 도달이다. 하지만 거기에요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다. 그러면 도달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아니다. 우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죠.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면 뭐로 본다? 도달이다. 도달은 뭐다?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 우리가 편지를 발송하고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죠. 또는 제한 능력자가 되죠. 의사표시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사망 후에 도달하면 상속인이, 제한 능력자가 된 후에 도달하면 법정 대리인이 책임지면 되는 것이고, 상대방한테 편지가 도달할 때 2월 5일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다. 제한 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도달을 주장할 수 없고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대항할 수 없다. 하지만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경우에는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 113조는요 공시송달이죠. 공시송달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라고? 과실 없이. 그 한마디가 중요해요. 그때만 공시송달. 과실로 그러면 공시송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자, 오늘 문제 22번 한번 봐봐. 문제 22번. 자, 37페이지 문제 22번 한번 보시면 거기 뭐라 나왔죠? 1번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 줄거. 내용증명우편은 아무 말이 없다. 그럼 무조건 뭐로 본다? 맨 끝에 송달. 다른 거 줄고 있지 마. 내용증명 맨 끝에 송달. 2번 의사표시가 도달 줄거. 도달마다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 줄거. 현실적으로 수령해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으면 돼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으면 되죠. 두 번째 내용을 알아야 돼요. 알 수 있느니요. 알 수 있는. 알아야 그러면 안 돼. 알아야 그러면 요지주의. 알 수 있는 상태라고 해야 돼. 알 수 있는 그래야 돼. 알아야 그러면 안 돼. 3번 의사표시를 받은 상대방이 누구다? 줄고 제한능력자. 상대방이죠. 지금 상대방. 아까는 우리 말하죠. 표의자가 제한능력자가 됐다 이렇게 했죠. 지금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죠. 이퀄 수령 무능력자죠. 제한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 그럼 표의자는 의사표시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맨 끝에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틀렸죠? 그런데 제한능력자 하더라도 그랬네요. 있네요. 누가 있죠? 법정 대리인이.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그러면 대항할 수 있다.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맞는 말이네요. 4번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 동그라미 후 동그라미 제한능력자, 발송 후 제한능력자죠.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도달하면 효력을 발생한다. 5번 상대방 있는 동그라미 있는은 뭐를 해야 된다? 상대방 있는 경우는 도달주의 원칙이죠. 맨 끝에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무슨 주의 원칙이다? 도달주의 원칙이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한 장을 더 넘겨. 이제 재밌는 게 나와. 이제 대리 나오죠. 대리요. 대리권은요 애니메이션을 줄 때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머리가 터진 줄 알았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빨리 하고 싶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요 대리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있다 들어오세요. 알겠죠? 빨리 해야 되니까.